여러분, 충격적인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525억 원입니다. 2023년에 4,616억 원에서 딱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일 26억 원씩, 매 시간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기꾼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누군가의 평생 노후 자금이고 누군가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50대 이상이 전체의 53%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32%, 2024년 47%에서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넓게 보면 60대 이상만 따져도 피싱 범죄 피해가 2016년 1720건에서 2025년 7294건으로 약 4배 폭증했습니다. 왜 시니어 피해자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산입니다.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평생 일해서 모은 자산이 있습니다. 예금, 부동산, 연금, 퇴직금. 사기꾼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20대보다 50대를 노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환경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사기의 규모가 오프라인 사기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낯선 시니어 세대는 방어 능력이 취약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너무 자연스러운 문자에 속아 누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범죄 수법이 날마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설픈 목소리로 전화해서 나 아들인데 돈 좀 보내줘가 아닙니다. 이제는 AI가 실제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전화를 겁니다. 검사인 척 화상통화를 연결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도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전문 배우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속지 않을 것 같아도 공포나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누구든 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실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순위가 아닙니다. 실제 피해 규모, 신고 건수, 건당 평균 피해액을 기준으로 지금 가장 기승을 부리는 사기 수법 10가지를 카운트다운 방식으로 완전히 해부해드립니다. 10번째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각 수법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예방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사기꾼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 자녀와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 지금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10번째, 스미싱과 큐싱입니다. 문자 한 통, QR코드 하나가 통장을 비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런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고객님,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환급금 5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또는 고객님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됐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아래 링크에서 차단해 주세요. 이것이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합친 말입니다. 링크를 누르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스미싱이 백의 수치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나올 더 큰 사기들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인터넷 뱅킹 정보, 공인인증서, 각종 금융앱의 비밀번호가 사기꾼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2번째로 나올 기관사칭 복합형 사기의 기반이 됩니다. 스미싱 문자의 특징을 알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째,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관은 문자에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2번째, 급하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까지 즉시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3번째, 너무 좋은 조건이거나 갑자기 불안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공짜 돈이 있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큐싱이라는 신종 수법도 늘고 있습니다. QR코드와 피싱을 합친 말로 가짜 QR코드를 찍는 순간 악성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도 찍지 마십시오. 9번째, 건강식품 의료기기 불법 방문 판매 사기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건강증진원에서 이번에 5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혈관 상태, 혈압, 관절 상태를 무료로 검사해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십니까? 공짜라는 말에 속아 가보시면 안 됩니다. 장소는 근처 회의실 같은 것이며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심어준 후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팝니다. 1차 구매로 끝나지 않고 추가 구매를 유도하며 심지어 카드빚까지 지게 만듭니다. 이 사기는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검진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구매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방문 판매로 산 물건은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8번째, 로맨스 스캠입니다. 감정을 파고드는 가장 잔인한 사기입니다. 여러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8개월 동안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675억 원에 달했습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이 무려 5,900만 원이 넘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잘못 연락했나요? 라며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갑자기 수술비나 사업자금 핑계로 돈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항상 해외에 있고 직접 만나거나 영상통화를 피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자녀의 말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7번째, 가상자산 코인 사기입니다. 없는 코인에 진짜 돈이 들어갑니다. 이 코인은 곧 상장됩니다. 20배 수익이 납니다. 라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가짜 앱과 수익 화면을 만들어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지만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 계속 돈을 집어넣다가 사기단이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코인은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원화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에서만 거래하십시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사기여 확실한 신호입니다. 6번째,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입니다.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자녀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똑같이 설정한 뒤 부모에게 접근합니다. 엄마, 나야. 핸드폰 수리 막혔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인터넷 뱅킹이 안 돼서 그러는데 잠깐만 보내줄 수 있어? 이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녀 번호로 확인 전화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핑계를 미리 댑니다. 이 사기는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반드시 원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로 확인하십시오. 목소리 확인 없이는 절대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5번째,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 대출상담팀입니다. 고객님의 고금리 대출을 연 4% 이하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거나 신용점수 작업을 위해 돈을 입금하라는 조건은 전부 사기입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주면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검색 결과에 나오는 번호도 가짜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번째, 주식 리딩방 가짜 HTS 앱 추자 사기입니다. 2년 만에 1조 2,9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평균 500억 원 이상이 리딩방 사기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가 사진은 무단 도용한 것입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단체 채팅방으로 연결되고 가짜 HTS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이 앱은 진짜 증권사 앱과 똑같이 생겼지만 화면 속 숫자만 바뀌는 가짜입니다. 나중에 수익금을 찾으려 한 세명 경목으로 돈을 더 뜯어낸 뒤 앱을 삭제하고 도망갑니다. 주식 투자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증권사 앱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3번째, 가짜 검찰 금감원 경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박검사입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사기꾼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수사 기밀이니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서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고 유도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112로 직접 신고하십시오. 2번째, 기관 사칭 더하기 악성앱 복합형 사기입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이 7,438만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사기꾼이 보낸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의 모든 권한을 가져갑니다.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마이크를 켜며 다른 앱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을 봅니다. 피해자가 자는 동안에도 원격으로 돈을 빼낼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앱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만 다운받으십시오. 이미 설치했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1위, 딥페이크 AI 음성 복제 신종 사기입니다. 자녀의 목소리와 얼굴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2025년에는 관련 사기가 15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1분 분량의 목소리만 있으면 말투와 호흡까지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 암호를 만드십시오. 또한 영상통화 시 코를 만져보라는 등의 즉흥적인 행동을 요청하면 가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반드시 직접 자녀에게 다시 걸어 확인하십시오. 오늘 10가지 사기 수법 카운트다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째, 스미싱과 큐싱부터 1위, 딥페이크 사기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즉시
반드시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 사례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